자, 그래서 이제 109번까지는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110, 111, 112 이렇게 이제 세 문제 있거든요. 이거 좀 같이 고민해보고 풀어보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 여러분들 취미 활동이 뭐죠? 성사님 요즘 취미 활동 있나요? 취미요? 쉴 때 뭐 하죠? 저 요즘에 헤르만 헤세의 책을 읽고 있어요. 그건 뭐예요? 그 데미안 아세요? 책? 데미안? 게임 캐릭터 아니에요? 난 몰라. 데미안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되게 감명 깊게 봐서 독서야? 취미가? 그게 무슨 장르인데? 인생관을 다루는 거죠. 인생관을 다루는 거라고? 그 데미안 자체는 성장 소설인데 지금 읽고 있는 건 수레바퀴 아래서라는 책이거든요. 테레는 그 책을 알아? 데미안은 아세요? 제 테레는 취미가 뭐예요? 핸드폰 별로 생산적인 듯한 취미를. 좀 옛날에 그 봤던 책 중에 무슨 카프만인가? 뭐 변신이라는 책이 있었는데 혹시 아나요? 그거 봤어? 내가 완전히 기억이 안 나는데 사실 나는 독서를 좀 잘 안 했어요. 독서를 좀 잘 안 하고 혼자 명상을 차라리 했고 독서를 한 거는 옛날에 내가 하도 핸드폰을 많이 해서 내 스스로 이제 핸드폰을 안 하려고 하고 기존에 있던 폰에 그 유심칩을 빼가지고 옛날에 진짜 쓰레기 폰 있잖아요. 진짜 막 인터넷 하나만 해도 엄청 느린 거. 그래서 거기다 이제 옮겨놓으니까 도저히 그걸로 뭘 할 수가 없어. 어플도 아무것도 안 깔아놓고. 그리고 근데 그렇게 해도 또 인터넷 기사를 보고 있더라고. 평상시에 한 번도 안 하던데. 그래서 그것도 안 되겠다 해서. 근데 그러다가 한번 핸드폰을 아예 고장난 적이 있어요. 와 근데 집에 있는데 너무 할 게 없잖아. 그때 이제 막 집에 막 한 20년 된 책들 있죠. 그런 거 볼 거 없나 하면서 막 이렇게 서재에 가서 뒤적뒤적 하면서 본 기억이 있는데 근데 옛날에 그 변신이라는 책을 보니까 주인공이 성산이 그 책 뭔지 모르네. 그런 거. 근데 대충 내용이 그거죠. 이게 어느 날 주인공이 자다 일어났는데 갑자기 본인이 몸이 좀 이상해. 뭐지? 하면서 이렇게 봤는데 팔다리가 벌레처럼 바뀌어 있고 근데 팔다리가 그냥 벌레처럼 팔다리만 보는 게 아니라 진짜 자기가 벌레가 돼 있는 상태인 거야. 좀 큰 무슨 바퀴벌레 같은? 그 책이 혹시 그 가족들이 그래서 중하게 되는 그 내용일까요? 그러니까 내가 정확하게 내용이 기억이 안 나는데 만약에 뭐 좀 나중에 나이를 더 먹어서 그런 책을 봤으면은 뭔가 그 내용 하나만을 가지고 그때 많은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내가 그렇게 됐을 때 맞아 가족들이 막 좀 혐오스러워하고 처음에는 좀 안타까워하고 막 걱정도 하고 막 하다가 나중에 이제 이거에 해결 방법이 거의 없다 보니까 그래서 엔딩이 어떻게 했었죠? 혹시 기억나요? 아마 그 변신한 그 벌레가 죽었을 거예요. 아, 그 죽었어 그냥? 그렇게 끝났다. 그래? 그렇게 허무하게 끝났다고요? 아마 죽고 그냥 가족들이 죽였나? 아, 진짜로? 그렇게 끝났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잠을 깨가지고 사실 꿈이었어 뭐 이런 거 없어요? 네. 아 그래요? 이게 진짜 억울한 형태네. 뭐 좋습니다. 선생님, 애들 토익 시간에는 뭐나요? 지금 이제 이번 주는 일단 정우 같은 경우는 학교를 이번 주에 가서 지난주에 미리 보충을 했어요. 따로 1대1로 나와가지고 했고 그다음에 뭐 동준이랑 뭐 태훈이랑은 태훈이도 지금 학교가 있는 상태고 아마 동준이도 그런 거 같고 아닌가? 동준이도 잘 모르겠다. 이 학교 오늘. 오늘 안 가요? 네. 아 그리고 뭐 예림이 같은 경우에는
하여튼 내가 그래서 클리닉 시간이 이제 이번 주 같은 게 학교를 가는 애들도 있고 안 가는 애들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그냥 약간의 자율성을 부여했죠. 5시에 지난번처럼 부르면 모르는데 4시에 오는 거다 보니까 조금 애매하잖아요. 특강을 듣는 친구들이 뭐 4시에 이제 특강 그 클리닉 하고 5시에 밥 먹고 이러면 딱 맞는데 1시간 와서 하고 밥을 먹으러 가면 좀 애매한 친구들이 있어서 이건 좀 자율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수요일 같은 경우에는 성산이도 안 오는 바람에 태린이 혼자 특강하고 세미나까지 클리닉까지 하고 좋았겠네요. 저뭐 태린이 그때 중간 테스트 본 거랑 좀 같이 풀고 했습니다. 이따가 좀 얘기를 할 텐데 혹시 수투 관련돼서 수투는 정기고사 여러분들 좀 이번에 잘 좀 봤으면 좋겠는데 좀 나는 추가적으로 정석 베이스로 다 낼 건데요. 난 좀 추가적으로 연습을 하고 싶다는 거 친구도 있으면 연습해볼 만한 문제들을 좀 더 주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필요하면 이따가 하여튼 얘기를 하겠습니다. 정규 수업 시간. 자, 하여튼 110번부터 한번 살펴볼 텐데요. 세 문제 마무리 해놓고 오늘은 그러면 이제 요 3단원까지 제일 중요한 단원들은 끝나요.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이항 정리 확률 이렇게 이제 넘어가는 상태인데요. 자, 일단 110번 보겠습니다. 동일한 7개요. 자, 벌써 동일하냐, 서로 다르냐, 같냐에 대한 구분을 하고 있는 건데요. 자, 동일한 7개의 딸기를 서로 다른 3개의 바구니에 넣는 경우의 수로 옳은 것을 찾으세요. 자, 여기 부가 조건 있죠. 단 한 바구니에 여러 개의 딸기가 들어갈 수 있으며 빈 바구니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자, 그럼 선생님 질문할게요. 애초에 집어 넣는 그 딸기라는 것의 종류가 같다라는 것은 자연수의 분할일까요? 집합의 분할일까요? 자연수의 분할일까요? 뭐야? 오늘 열심히 수업 들었잖아. 자, 집합의 분할은 아까 저기서 얘기했지만 서로 구분이 되는 것들을 나눠서 담는 형태죠. 팀을 나눈다든지 하는 거고, 그 자연수의 분할은 구분이 되어지지 않는 형태. 그래서 아까 그 윗선에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각자적으로 했을 때랑 비슷하게 구분이 안 되는 7개를 지금 나눈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수의 분할로 일단 출발을 시켜야 돼요. 그리고 3개의 바구니 넣는다. 자, 그래서 한번 여기다 보여줄 건데 여러분들이 단계별로 써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써볼게요. 근데 참고로 여기서 그 빈 바구니가 있을 수 있냐 없냐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빈 바구니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말을 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이 자연수 분할이 좀 더 확장된 느낌입니다. 자, 그럼 선생님 써볼 건데요. 어쨌든 우리는 이렇게 써나가죠. 이렇게 3개로 그룹이 나뉘는 겁니다. 자, 근데 분명히 0도 가능하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 있죠. 7빵빵 이것도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은 뭐 있어요? 6일빵 하나씩 다 쓰면 됩니다. 5, 2빵 5, 1. 그래서 선생님이 큰 숫자부터 쓰라고 했었던 거는 가다가 뭘 빠뜨리거나 뭐 중복되거나 뭐 이런 식으로 실수가 나올 수 있으니까. 자, 그럼 4다음 뭐예요? 4, 3빵 4, 2빵 4, 2, 1 4, 1, 2는 안 된다는 거야. 4, 1, 2나 4, 2, 1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3, 3, 1 3, 2, 2. 자, 그 다음 가능한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선생님은 요 구조 말고 7개를 총 3개의 합산 형태로서 구분 짓는 방법은 없는 것 같아. 근데 나도 이렇게 하다가 간혹 중간에 뭐 하나 같은 걸 빼먹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 이제 이게 일단 1단계인 셈인 거죠. 우리가 여기서 몇 개씩으로서 나눌 수 있냐에 해당되는 1단계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 보통 이렇게 해놓고서 나눠만 놓고 끝 하는 문제는 답이 그냥 하나, 둘, 셋, 넷, 다, 열, 일곱, 8개요. 이렇게 끝내면 되는데 지금은 이제 얘는 2, 3단계라는 건 없다 했잖아? 그럼 마지막으로 이 분배 작업까지를 하냐 안 하냐? 그러니까 자연수기 때문에 2, 3단계는 없지만 스킵해서 분배 그 4단계로 점프해서 그 단계까지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 지금 그걸 해야 됩니다. 왜냐면 바구니는 또 서로 다르다라고 했거든요. 자, 그럼 선생님 질문할게요. 자, 어차피 나눠는 다 이미 났기 때문에 바로 4단계로 점프한다고 했죠. 자, 7개 빵개를 3개 서로 다른 바구니에 넣는 방법은 몇 가지죠? 한번 시켜봐야겠어. 성산이 여기 딸기 7개 빵개를 바구니 서로 다른 거에다 넣고 넣는 방법은 총 몇 가지죠? 7개 빵개를
근데 자, 조심할 게 있어. 7개를 넣는다고 해서 7개를 그럼 바구니 3개를 나눠서 넣는다는 게 아니야. 7개를 하나의 바구니에 넣어야 되는 거고. 뭐 이제 빵개는 또 다른 개인 바구니, 또 빵 개인 바구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방법이 몇 가지예요. 별거 아닌데? 근데 3가지 아닙니까? 3가지? 왜냐면 봐봐, 여기 바구니가 이렇게 A 바구니, B 바구니, C 바구니 있는 거야. 그러면 7개 딸기를 여기다 넣어버리거나 여기다 넣어버리거나 여기다 넣어버리는 3가지밖에 없겠죠. 나머지는 빵개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럼 태진아, 이거는? 얘는 세 가지. 이건 3가지는 아니죠. 자, 그럼 뭘 생각하면 돼요? 역시나 3개의 바구니가 있다 했을 때 6개짜리 딸기를 여기 중에서 넣는 방법 몇 가지예요? 세 가지. 3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1개짜리 딸기 1개를 넣는 방법은? 두 가지. 2가지고 이제 남은 바구니에다 이제 넣는 게 1가지. 그러니까 이거는 3팩토리얼 가지고 3팩토리얼 가지. 6가지. 무슨 말인지 가요? 그 다음 얘는 어때요? 다시 또 성사해. 바구니 3개에다가 딸기를 넣는다. 정확하게 어떻게 나눠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자, 오케이, 자, 봐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거랑 일단 다시 한번 말하자면 구분을 잘해야 돼요. 이거는 지금 봐봐. 애초에 이 요소 서로 다른 여섯 개가 서로 다른 상태죠. 서로 다른 뭐 딸기, 서로 다른 뭐 과자, 서로 다른 원소가 되는 거야. 자, 여기 자연수의 분할이라고 선생님 말했던 거는 서로 같은 뭐 딸기, 종류가 똑같은 거야. 구분이 없는 거야. 서로 같은 종류의 과자, 또는 자연수 그냥 1로 만들어진 그냥 숫자, 자연수 자체. 자, 그러니까 이게 그냥 국어적으로 이해를 하면요. 여기 봐봐. 동일한 딸기 7개가 있다 했죠. 자, 그래서 성산이한테 누가 일을 시킨 거야. 야, 성산아, 너 여기 딸기 7개 있거든? 너 요거 7개 딸기를 여기 상자 ABC 있잖아. 여기 박스 거기다가 바구니에다가 네가 넣고 싶은 대로 잘 알아서 넣어.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럼 나올 수 있는 모든 상황을 다 따졌는데 꽤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너가 작전을 세울 거 아니야. 아, 내가 딸기를 바구니에다 넣는 방법들이 총 몇 가지 가능할까를 생각을 할 때 그냥 내 맘대로 아무거나 여기다 2개 넣어놓고 적당히 뭐 이렇게 하지 말고 아, 그러면은 내가 많이 넣는 방법 자체가 뭐가 있냐 이게 1단계 얘기하는 거야. 아, 그러면 어떤 하나의 바구니에다가는 7개 다 넣어버리고 나머지 그냥 깜빡해서 바구니 씌워버리는 방법도 있을 거고요. 이 말 이해가요? 여기까지는? 그러면은 아니면은 뭐 바구니 굳이 3개까지 쓰지 말고 2개만 쓰고서 여기다가는 뭐 5개, 여기다가는 2개 뭐 이런 식으로 넣을 수도 있겠죠. 아니면 3개에다가 최대한 균등하게 뭐 3개, 2개, 1개, 뭐 3개, 2개, 2개 뭐 이런 식으로 넣어야지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여기까지는 이해 갔어요? 자, 그게 일단 1단계라고 선생님 쓴 이 부분인 거예요. 근데 여기 7개나 6개 이 딸기들은 지금 구분이 돼요? 안 되죠. 이 딸기는 그냥 똑같은 딸기라고 취급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내가 7개 빵개빵개에서 그 바구니 2개 치워버려야지 라고 했을 때 근데 바구니가 종류가 여러 가지 있다는 지금 바구니는 서로 다른다라고 했잖아요. 바구니가 하나는 네모난 바구니고 하나는 동그란 바구니고 하나는 막 좀 길쭉한 바구니라고 쳐봐. 그러면 그 바구니 3개에다가 딸기를 내가 집어넣을 수 있는 방식 자체가 총 몇 가지냐라는 건데 내가 지금 바구니를 구분해서 몇 개씩 넣는 게 아니고 처음 이 부분만 따로 생각을 해보자 했잖아요. 7개를 그냥 한 바구니에다가만 넣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방법이 몇 개가 맞아? 아, 이거 말이 어렵나? 머리가 꼬여서 그래. 어려운 얘기는 아닌데. 다시 봐봐. 여기 딸기 7개 있어요. 그럼 더 쉽게 말해줄게. 여기 딸기 7개 있어? 여기 바구니 빨주 A, B, C 바구니 있어? 자, 성산아, 이 딸기는 나눠서 넣지 말고 바구니 하나 선택해서 한 바구니만 넣고 나머지 바구니 버린대. 그럼 방법 몇 가지? 3가지. 3가지야. 그 말 한 거야. 전부 다 A의 바구니에다 넣는 방법. 그 B, C 버리고 B에다 넣는, C에다 넣는. 내가 원하는 바구니를 고르는 느낌이라는 거죠. 그거예요, 그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근데 꼭 7개 빵개가 아니고 내 맘대로 넣으라고 했을 때 내 말 그대로 내 맘이니까 한 바구니는 6개 넣고 한 바구니는 1개 넣고 한 바구니는 빵개 넣는 방법도 있을 거 아니냐는 거야.
그러면 6개, 1개, 빵개로서 이제 나눠서 넣는 방법을 살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내가 선택해야 될 거 아니야. A, B, C 중에다 어디다가 6개를 좀 넣어놓지? 자, 이 선택을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6개짜리부터 가진 건데 6개를 바구니를 선택하는 방법은 몇 개라고요? 여섯 어, 6개의 딸기가 여기 있잖아요. 이 6개 딸기를 한 바구니에 넣는 거예요. 세 가지. 그 세 가지야. 그게 그 세 가지인 거야. 그럼 이제 일단 한 바구니에다 여기 넣었어. 이 셋 중에 어딘가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딘가 이렇게 넣어서 썼어 이미. 여기다가 딸기가 하나, 둘, 셋, 넷, 다, 여. 여기 선택해서 이렇게 했으면 자 이제 그러면 딸기가 한 개밖에 안 남았잖아. 그럼 남은 딸기 한 개를 집어넣는 방법은 몇 가지야? 딸기 한 개를 집어넣는 바구니 여기 남은 바구니에 넣는 방법은 두 가지. 두 가지. 여기는 턴 여기는 또 둘 중에 하나인 거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 그리고 남은 또 한 개짜리 여기다 만약에 한 개를 넣었으면 여기는 아무것도 안 넣는 방법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3팩이라고 쓴 거예요. 6가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했을 때 이제 5개, 2개, 빵개로 나누는 것도 이 바구니 서로 다른 바구니 넣는 방법 몇 가지 맞겠어? 여섯 가지. 6가지. 왜냐면 어차피 이거는 똑같은 구조잖아요. 자, 그럼 이거는 근데 중요한 거예요. 이게 지금 몇 개냐는 거죠. 자, 그럼 태는 이거 같은 경우는 어때요? 5개, 1개, 1개 이렇게 나눠서 넣는데요. 제가 자, 이거는 그렇지 세 가지입니다. 자, 왜냐면 봐봐. 일단 첫 번째로 제일 많은 것부터 하는 게 좀 편해요. 5개짜리 딸기는 여기 넣을래, 여기 넣을래, 여기 넣을래 하는 건 세 가지가 맞죠. 근데 여기다 만약에 5개 이렇게 넣었어. 하나, 둘, 셋, 넷, 5개 딸기를 넣었어. 그럼 나머지 1 있잖아요. 아니 근데 여기 똑같은 딸기를 했기 때문에 여기 한 개 넣고 여기 한 개 넣나? 여기 한 개 넣고 여기 한 개 넣는 똑같은 거잖아. 조삼모사는 조삼모사. 그러니까 이건 그냥 세 가지가 맞는 거죠. 얘는 몇 개예요? 여섯 가지. 이것도 역시나 6가지. 이거는 당연히 6가지죠. 자, 4개 어디다 넣을래? 셋 중에 하나요. 2개 어디다 넣을래? 둘 중에 하나요. 하나 얻을래? 남은 거예요. 근데 얘는 세 가지. 이것도 세 가지죠. 얘는 구분을 질 때 뭐 1을 가지고 하는 게 좀 낫겠죠. 3개 바구니 중에 한 개만 넣는 바구니를 하나 걸고 나머지는 그냥 동일하게 3개 넣는 방법밖에 없는 거니까. 이거 세 가지. 그럼 얘는 몇 가지? 역시나 세 가지. 세 가지. 자, 이거는 4단계 자체를 이렇게 다 처리를 다 해버렸기 때문에 끝난 겁니다. 끝난 거. 그래서 이거만 싹 다 더하면 되죠. 다 더하면 이제 정답이 그래서 뭐가 되는 게 맞나? 지금 3이 하나, 둘, 셋, 넷. 아이고, 하나, 둘, 셋, 넷. 3 곱하기 4. 6도 하나, 둘, 셋, 넷이네요. 그러면은 3, 4, 12, 6, 4, 24, 총 36가지. 자,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으니까 정답은 4번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가요? 이 케이스 나누고 하는 것들을 참 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만약에 빈 바구니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표현했는데요. 만약에 또 문제를 살짝 바꿔서 빈 바구니가 없다. 빈 바구니는 없다. 그럼 여러분들 정답 뭘까요? 그 새로 풀 문제가 아닙니다. 자, 이거 7판에 선생님 다 써놨어요. 자, 대답 좀 해보세요. 자, 이 문제에서 딱 마지막 문구는 바뀌었어. 빈 바구니가 있을 수도 있다가 바뀌어서 빈 바구니는 없다. 적어도 딸기 하나씩은 무조건 바구니에 들어간다. 이렇게 바뀌었으면 정답이 그때는 뭐라고 해야지 맞아? 그럼 빈 바구니가 있으면 안 된다라는 말로 바뀌었으면 문제가 그럼 이렇게 빵빵빵에 해당되는 이런 사항들은 다 없애라는 겁니다. 이런 사항이 있으면 안 된다는 말이 돼요. 만약에 그랬다면 이제 이렇게 어떤 바구니에 넣는 것 자체가 5개, 1개, 1개, 뭐 4개, 2개, 1개, 3개, 3개, 1개, 3개, 2개, 2개 이거 말고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3가지, 뭐 6가지, 3가지, 3가지만 다 더하면은 9에다 15가지다 뭐 이렇게 됐겠죠. 그러니까 이 조건이 조금 바뀌면서 우리가 헷갈리게 자꾸 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걸 잘 잡아낸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경우의 수는 하여튼 여기 분할 분배라고 해서 좀 하고 있지만 말했죠. 이 케이스를 정말 잘 나눠야 돼. 이것도 케이스 나눈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111번 가보겠습니다. 111번. 자, 서로 다른 2개의 상자. 이제 조금씩 감 잡히죠. 서로 다른 상자 2개가 있대요. 자, 서로 다른 4개의 우유를 상자 A, B에 넣는 모든 방법의 수를 A. 똑같은 4개의 우유를 A, B에 넣는 방법의 수를 B. 자, A 빼기 B의 값 구하래요. 자, 근데 빈 상자가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거 시간을 줄 테니까
지금 한번 풀어보세요. 이거 좀 지우면서 지우고 얘기를 할 테니까. 네. 111번. 예림아, 핸드폰 그만하시고요. 문제를 좀 쓰고 있어요. 트레이닝 좀 됐어요? 뭘로 나왔어요? 오케이, 맞는 거 같아. 확신이 좀 있어요? 일단 나오는 거 자체가 좀 중요하고. 홍상이도 나왔어요? 응, 나오긴 했어. 오케이, 자 이제 한번 같이 확인할 텐데 이게 참 약 오른 게 말했죠. 경우수 쪽은 여러분들이 참 잘 듣고 연습이 많이 돼야 될 게 안 풀리진 않아. 내 논리로 풀려. 근데 답이 틀려. 그래서 이제 그 빈틈이 없어야 되는데. 자 여기 보세요. 자 지금 보시면 이거 여기서 할 말이 좀 많습니다. 이게 되게 심플한 문제인데요. 할 말이 많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부터 보여주는 걸 잘 보셔요. 자 일단 서로 다른 두 개의 상자 A, B가 있다라고 했잖아요. 자 그 다음에 서로 다른 똑같은 이런 표현들이 나오면 선생님이 무슨 말을 했었냐. 일단 이게 분할 분배류의 문제로 볼 수는 있잖아. 근데 자 봐라. 일단 내가 분할 분배를 가지고 해서 정말 먼저 풀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 근데 여기 중요한 게 있어. 자 지금 우리가 보면은 조건이 이렇게 나눴을 때
자, 첫 번째 상황 여기는 빈 상자가 있을 수 있다라고 했죠. 자, 근데 내가 여기다가는 빈 상자가 있으면 안 돼도 보여줄 거야. 그래서 봐봐. 자, 현재는 빈 상자가 있을 수도 있어라고 얘기를 했고 서로 다른 우유를 또 서로 다른 상자에 넣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 말했던 거에서는 어디에 먼저 이 집어 넣어야 되는 물건을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서로 다른이기 때문에 일단 시작 지점에서의 구분을 한다면 얘는 뭐고? 얘는 집합의 분할유라고 봐야 되고요. 요거는 집합의 분할. 자, 그 다음에 얘는 뭐고요? 똑같다라고 했죠. 숫자 1111처럼 똑같은 거. 이건 자연수 분할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봐봐. 집합의 분할이야. 그러면 일단 우리가 뭐 하기로 했어요? 뭘 먼저 하고 일단 몇 개를 할 거냐를 나눠놓는 걸 먼저 하고 마지막에 그럼 어디 상자에 넣을 거는 맨 마지막 분배 작업에서 하자는 거죠.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얘를 푸는데 자, 첫 번째로 선생님 뭐라 했어요? 서로 다른 4개 우유를 두 개 그룹으로 나누는 거니까 사실 얘를 표현했을 때 S에 4,2라고 쓸 수 있습니다. S에 4,2. 자, 얘는 똑같은 거기 때문에 자연수 분할처럼 P에 4에 2, 이렇게 쓸 수는 있어. 근데 물론 그렇다 해서 완벽하게 이 구조와 이 구조를 현재 따르지는 않아. 이유가 있어. 왜냐면 빈 상자가 있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자, 그럼 한번 써볼게요. 자, 그래서 1단계는 뭐라 했죠? 자, 1단계는 뭐라고 그랬죠? 자, 4개를 2개로 나누는 걸 먼저 쓸 거야. 근데 원래대로 치면 이렇게 쓰는 게 맞겠죠? 3개, 1개, 2개, 2개. 이것만 쓰는 게 원래대로는 맞아. 근데 지금은 빵개짜리도 허용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것도 별도로 써야 되는 거야. 자, 이렇게 3개로 나눠서 써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그 두 번째 단계 선생님 뭐라 했어요? 그럼 여기서 이거에 맞는 거를 뽑아내야죠. 4개 중에서 4개를 뽑는다. 그럼 사실 얘는 빵개이기 때문에 더 이상 쓸 거는 없는 상태예요. 자, 그럼 3개 1개로 나눈다는 건 4C3을 쓰고 1C1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유가 종류가 다르니까 뭐 서울우유, 파스텔로, 무슨 맛있는 우유, 맛없는 우유 이렇게 다 고를 거 아니야. 자, 얘는 이제 4C2 곱하기 2C를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3단계까지 하라고 그랬잖아. 3단계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3단계는 여기서 이 개수가 같으면 A, B, C, D로 뽑나? C, D, A, B를 이렇게 그 팀 나누면 똑같은 거잖아. 얘는 딱히 쓸 게 없죠. 얘도 없는데 얘 같은 경우는 여기다가 2팩토리얼 분의 1을 써야 된다는 겁니다. 2팩토리얼 분의 1을. 자, 그래서 일단 결과값을 좀 먼저 구할게요. 그럼 이건 한 가지밖에 없고 요거는 4가지고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4, 3, 12, 6 이건 3가지밖에 없네요. 자, 근데 이제 마지막 4단계를 해야 된다는 거죠. 4단계는 그래서 한 가에 남았는데 이 한 개를 어디 상자에 넣을 거냐까지는 정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어디 상자에 정하는 것 자체가 상자 자체가 2개니까 여기다 2팩을 곱하는 게 맞는 거라는 거죠. 역시나 이렇게 해서 3개짜리랑 1개짜리 넣은 것도 3개짜리를 A에 넣을 거야, B에 넣을 거야. 구분을 하니까 역시나 2팩. 여기도 역시나 2팩. 이렇게 들어간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최종적으로 계산해본 결과 몇 나와요? 사실 미리 그냥 이렇게 더해서 1 플러스 4 플러스 3을 2팩 곱해서 구하는 게 더 편하죠. 이렇게 계산하면은 정답이 이거 밀자. 그래서 이거 다 하면은 정답이 뭐예요 이거? (8, 2, 16) 16가지. 자, 이렇게 됐죠. 이게 지금 문제에서는 A라고 했으니까 일단 A가 16가지가 되는 상황이 맞을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똑같은 우유 4개다라고 했습니다.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 말했지만 1, 2, 3, 4단계로서 봤을 때 2, 3단계 스킵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쓰기를 어떻게 되는 거야? 역시나 여기다 1단계로 봤을 때 자, 얘는 그냥 4개 한 빵개 이거 똑같아요. 그냥 3개 한 개, 2개 2개인 방식밖에 없어. 근데 쭉 점프해가지고 바로 그냥 이 4단계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4단계로. 자 그러면 우유 4개 한 빵개를 이 2개의 상자에다 나눠서 넣는 방법이 몇 개야? 이거 2가지죠 그냥. 맞아요? 2가지? A 상자에 4개, B 상자가 없음. A 상자 없음, B 상자에 4개. 자, 그 다음에 3개 한 개 또한 몇 가지예요? 이거 2가지밖에 안 되죠. 근데 얘는 몇 개라고 봐야 돼요? 이게 중요한데. 우리 성산이가 대답 좀. 이거 몇 가지? 한 가지. 그렇지. 이제 이해했네요.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 아니, 왜냐면 파스텔은 우유 4개 있어. 파스텔. 똑같잖아. 이렇게 바꿔도 똑같잖아. 자, 그래서 얘를 쭉 합쳤을 때 정답이 몇 가지다, 이거는? 바로 그냥 5가지로 써보면 되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게 A고 이게 B이기 때문에 A 빼기 B는 지금 16 빼기 15가 되는 게 맞는 거야. 그래서 정답은 일단 11이 맞아요. 됐어요? 됐죠? 자, 근데 이제부터 잘 들어야 돼요. 이제부터 잘 들어야 돼. 사실 여러분들 지금 내가 이 문제들은 분할 분배 파트이기 때문에 다 분할 분배로만 풀었잖아. 근데 여러분들 여기 빈 상자가 현재 이게 중요해요. 이 문제 여기 라인은 지금 빈 상자가 있는 상태로 풀었잖아. 이게 중요해요. 사실은 원래대로면 근본적으로 그 집합의 분할이든 자연수의 분할은 빈 상자가 있는 상태로 풀어, 없는 상태로 풀어. 원래는 없는 게 제일 기본이잖아요. 없는 게 기본이야. 근데 지금 있는 상황인데 있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여기다 이런 거 추가로 좀 4콤마빵 낑겨가지고 그냥 집합의 분할, 자연수의 분할로서 푼 것뿐이야. 근데 그러면 그렇지 않고 그냥 우리가 어떤 방법이든 가장 편리한 방식으로서 푸세요라고 하면요, 저 방법 쓰는 게 좋은 건 아니라는 거야. 그러면 선생님이 가장 베스트 방법으로 풀어줄게. 그게 뭐냐면 잘 봐봐. 즉 여기서 이제 빈 상자가 없다. 아니 뭔 소리야. 자 이렇게 풀게요. 사실 이 문제는요 아주 쉬운 문제입니다. 왜냐면 여기 상자 A가 있죠, 여기 상자 B가 있죠. 자 근데 지금 우유 몇 개 있다 했어요? 4개 있다고 했죠. 그럼 첫 번째 우유 넣는 방법 몇 개죠? 어차피 서로 다른 우유라 했으니까 뭐 여기 아니면 여기 둘 중에 하나에 넣으면 되잖아요 우유. 자 두 번째 우유도 넣는 방법 몇 가지죠? 2가지. 세 번째도 2가지. 네 번째도 2가지야. 그러니까 그냥 얘는 2의 4제곱으로 끝나요. 즉 우리가 이제 중복 순열이라고 해서 2파이 4라고 했던 거 있잖아요. 그냥 이거를 써도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거야. 이 말 이해 가요? 네. 홍사님 아직 안 됐어. 그러니까 자, 이 선생님 말은 이거야. 같은 문제, 하나의 문제를 풀이가 하나만 있진 않잖아. 다양한 방법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집 분할과 분배를 공부를 했으니까 분할과 분배를 이용한 방법으로 풀면 이렇다라는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근데 꼭 분할과 분배라는 방법을 그거밖에 못 쓰는 문제는 그렇게 풀어야 되는 게 맞는데 꼭 그거만 써야 되는 방법이 아닌 상황에서는 다른 방법들이 또 있다면 좀 더 편리한 방법을 쓰는 게 현명하잖아요. 근데 그러면 저 문제는 이게 현명한 거냐?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야. 이 문제는 그냥 문제에 맞춰서 풀려고 하면은 우리 그냥 그거라는 거죠. 우유가 있어요. 하나의 우유가 있어. 첫 번째 우유를 A랑 B 상자 중에서 어디다 넣을 거냐는 거야. 자 선택권 몇 가지? 2가지라는 거죠. 자 두 번째 우유 왔어. 자 A는 래 B는 래 선택권 2가지. 마치 우리 신호등 있을 때 신호등은 빨주노 이렇게 있는데 그 빨주노를 만들 수 있는 그 켰다 껐다 해가지고 신호 만드세요 하면은 켜져 꺼져 2가지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건 똑같은 원리라고요. 그러면 사실상 그냥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에 2죠. 각각 우유별로 2의 4제곱해서 2파이 4다. 그럼 바로 그냥 끝난다는 겁니다. 자, 그게 이런 게 어렵죠. 아니 그럼 어떤 문제는 이렇게 편리하게 쉽게 풀 수 있고 어떤 거는 또 어쩔 수 없이 집합의 분할이나 자연수 분할을 쓸 수밖에 없고 그걸 구분은 어떻게 해? 그러니까 그게 이제 여기가 잘 돼 있다 안 돼 있다의 차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잘 완전히 여러분들이 돼 있으면은 놔두기 좀 오래 걸릴 거던데 잘 돼 있으면 나중에 이제
아 이거는 분할로서 풀 수밖에 없는 문제네. 아 이거는 분할을 굳이 분할처럼 냈지만 분할을 굳이 안 쓰고 더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네. 구분이 되는 시점이 와요. 지금은 당연히 어렵죠. 처음 배우는데. 나도 어렵어. 나도. 자 그래서 이건 이렇게 될 수 있고 그럼 자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것도 참 기가 막히네. 자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방법 2인 거죠. 방법 1. 자 근데 봐봐 이거는 그런데 어떻게 볼 수 있는지 알아요? 이것도 다 근데 기본적으로 이것 때문에 그런 거야. 빈상자가 없었으면은 못 쓸 방법들이야. 아 물론 뭐 아예 못 쓰진 않아. 이거는 빈상자 없다 하면 여기서 전부 다 A로 가는 것과 전부 다 B로 가는 경우 두 개를 빼면 되긴 돼요. 근데 이제 상자가 그다음 두 개가 그렇게 풀 수 있는 걸 세 개, 네 개 돼버리면 그렇게 못 풀고. 자 이것도 마찬가지야. 잘 봐봐. 이렇게 나 지금 자연수 분할을 풀었죠. 이것도 다른 방법이 있어. 근데 이거 다른 방법이 뭐냐면요. 선생님이 지금부터 식 쓰는 거 잘 봐봐. 똑같은 우유 네 개를 가지고 A, B를 나눈다 했죠. 그럼 이렇게 쓰는 거 어떻게 생각해? 어? 여기서 봤지 않아요? 어디서 본 식 아닙니까? 우리 어차피 A랑 B라는 거에다가 몇 개 이렇게 우유 똑같은 걸로 채우기만 하면 되는 거죠. 더했는데 4인데 A, B가 다 지금 빈상자 있을 수도 있다는 건 빵개까지는 허용을 한다는 거죠. 이거 어디에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 단원에서 최근에 했던 중복조합 얘기라는 거죠. 중복조합. 서로 다른 두 개 중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몇 개를 뽑는다? 네 개를 뽑는다. 그러면은 이게 2 플러스 4 마이너스 1C 4니까 아니 5죠 5 5C 4 자 어때요? 뭐 역시나 똑같이 일치되죠? 중복조합 이거 혹시 의미 아닌 정수의 개수 까먹었어요? 어떻게 성산이 기억해요? 이거 의미 아닌 정수의 개수에서 선생님 막 얘기했던 거 있잖아. x 플러스 y 플러스 z는 뭐 10이다. 근데 x, y, z가 0보다 크거나 같아요. 뭐 1보다 다들 크거나 같아요에 따라서 3h10 기억하죠? 만약 111이면은 3h 원래 10 할 거를 111 빼서 3h7 뭐 이런 식으로 푸는 거. 치환 이용해서 하는 그거. 그렇게 좀 전환해서 생각해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뭐랄까요? 되게 세계관이 방대한 셈이 되는 거야. 어떤 메커니즘이 막 꼬여 있는 것처럼 보여. 근데 메커니즘이 되게 복잡하게 꼬여 있다기보다는 그냥 하나의 문제를 푸는 방식들이 그냥 여러 있는 거예요. 일단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 잘 봐봐. 딱 요 상태 그대로에서 쌤이 여기 조건만 살짝 바꿔볼게. 여기 빈 상자가 있을 수 있어요 해서 바꿔서 빈 상자가 있으면 안 돼요를 바꿔붙여봐. 그러면은 이제 정답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 원래 있을 수 있으면 16이랑 5라며. 있을 수 없는 빈 상자 있으면 안 돼요 라고 하면 정답 여기 뭐가 돼야지 맞다고요? 14가지죠. 왜냐면 원래 여기서 뭐만 빠지면 돼? 빈 상자 있는 이런 상황만 제외를 시키면 된다고요. 이게 없으면 여기서 2가지만큼이 빠져나가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 14개라는 거죠. 돼요? 근데 이것도 또 이런 방법으로 풀 수 있겠죠. 만약에 이 방법을 쓴다면은 역시나 2의 4제곱 그래서 정답 16개를 빨리 찾아놓은 다음에 빈 상자 없으라 했으니까 빈 상자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 전부 A로 넣은 상황과 전부 다 B를 넣어버린 상황. 이 두 개의 상황만 빼면 되니까 16 빼기 2다. 그러면 역시나 14가 나올 수 있는 거죠. 자, 근데 만약에 얘도 빈 상자 없는 경우 수는 그럼 몇 개야? 아까 빈 상자 있는 게 5개면 빈 상자 없는 거는 3가지밖에 안 되겠죠. 역시나 이 상황은 있으면 안 된다가 되는 거는 이 2가지만 제외를 하면 되지 않냐는 거예요. 근데 그럼 이거를 또 역시나 여기다 적용시키면 어떻게 되는 거야? 어디다 숨겨야 될까? 빈 상자가 있으면 안 된다는 말은 곧 A, B가 0보다 크다고 커나 같은 게 아니고 1보다 커 같다가 되는 거야. 이렇게 조건 붙으면 우리 뭐랬어? 원래는 2H4라고 쓸 거를 여기 1, 1이니까 2개를 더 빼면 2H2가 된다는 거죠. 여기서 1 빼면 3C고 그러니까 3개가 정확히 나오는 게 맞는 거야. 이해 갔어요? 아 그러니까 각각 별로 충실해야 돼요. 분할을 쓰는 방법을 정확히 아시고 분배라는 방식을 쓰는 걸 정확히 아시고 그래야지 이제 일단 그거를 기본적으로 내가 쓸 수는 있대.
여기서 이제 나는 분할 분배를 굳이 안 쓰고 다른 거를 써서 좀 더 편리하게 풀겠다, 좀 빠르게 풀겠다 이런 판단이 되는 겁니다. 분할 분배 자체가 일단 애매하게 못할 할 줄 잘 몰라, 헷갈려, 할 때마다 푸는 방식이 달라. 이러면은 뭐 내가 좋은 방법을 뭐 운 좋으면 쓰고 아니면 못 쓰고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그 이쪽 파트 할 때 진짜 많이도 어려워하거든요. 왜냐면 자 선생님 봐봐. 왜냐면 이게 총 8개 사항으로 8개가 아니죠. 아니, 8개로 총 갈려요. 왜냐면 봐봐. 서로 다른 상자에 서로 다른 몇 개를 뭐 서로 다른 상자에 넣어요. 봐봐. 순서를 어떻게 할까? 서로 다른 몇 개를 아까 뭐 집합처럼 서로 다른 몇 개를 서로 다른 상자에 넣는 상황이 있죠. 서로 다른 거를 그냥 같은 종류의 상자에 넣는 게 있고 같은 종류의 뭐 물건을 서로 다른 상자에 넣는 게 있고 같은 종류를 같은 종류에 넣는 게 있고 근데 이게 빈 상자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죠. 그럼 따져보면은 여기 같은 서로 다른 같은 빈 상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 두 가지 총 8개의 상황들이 생겨요. 이 8개의 상황들 속에서 와 내가 그럼 다 어차피 분할 또는 분배를 풀려면 풀 수는 있어. 하지만 그 중에 어떤 것들은 이렇게 중복 순열을 또 어떤 것들은 중복점을 활용하면 굉장히 편리하게 금방 풀 수 있는 상황들이 있다라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나중에 이제 그 충분한 훈련이 되어지면은 그런 것들을 구분할 수 있으면은 여기는 사실 걱정할 부분이 아닌 거죠. 자, 그다음 라스트 문제. 112번 보세요. 자, 빨간색 장미 3송이랑 흰색 장미 5송이를 세 바구니 A, B, C에 남김없이 나누어 넣습니다. 자, 이것도 좀 냄새가 납니다. 아까 그 109번이랑 좀 비슷한 느낌이 있거든요. 자, 각 바구니에 장미가 2송이 이상씩 들어가도록 나누어 넣는 경우의 수를 구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럼 봐봐. 선생님 풀어줄게. 자, 이런 게 좀 꼬여있으니까 헷갈리는데 자, 빨간색 장미가 지금 몇 개? 3개. 흰색 장미가 몇 개? 5개. 바구니 A, B, C에다가 이렇게 넣으면 돼요. 자, 이 바구니 A, B, C에다가 넣는데 각 바구니에 2송이 이상씩 들어갑니다. 단 같은 색 장미끼리는 서로 구별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자 이거 조심해야 될 거는 같은 종류끼리 구분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개수 자체를 하나로 취급한다는 말은 아닌 거죠. 그냥 빨간색, 조금 진한 빨강, 좀 밝은 빨강 이렇게 돼버리면 서로 다른 꽃들이 다 되니까 자 그래서 2송이 이상씩 넣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둘 전부 다 이상씩은 되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역시나 선생님 뭐라고 그랬죠? 이거를 아까처럼 뭐 중복 순열 내지 중복 조합 형태로 풀면 좋지만 그게 지금 잘 되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 섞여 있거든요. 자 그럼 쌤이 써볼 건데 우리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그냥 정직하게 그 분할 분배를 쓰겠다는 거야. 그럼 첫 번째 단계는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우리 총 이거 8개 있는데 이걸 일단 몇 개로 갈른다? 3개로 지금 갈른다라고 했잖아. 그럼 3개로 갈르는 방식이 뭐 예를 들면 611, 뭐 521, 뭐 몇몇 뭐 이런 식으로 갈릴 수는 있죠. 근데 역시나 그것도 쓰기가 좀 만만치 않은 게 여기 지금 빨강, 흰 완전 다 다르지 않기 때문에 구분이 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이제 내가 정말 순수한 케이스를 잘 나눠서 풀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한번 해볼 건데요. 자 이렇게 한번 그룹을 나눠볼게. 3개로 나누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빨강 헷갈릴 만한 상이 있네. 자 여기 잘 보세요. 자 일단 첫 스타트는 어떻게 할 거냐면요. 나는 빨강과 흰 중에서 빨강색이 좀 적잖아요. 그래서 그냥 빨간 정리
개수로 일단 출발을 했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이냐면 자 빨간색 장미를 내가 활용을 하는 데 있어서 나눠주는 건 좀 이따가 하고 자 빨간 장미가 3개, 빵개, 빵개 이렇게 구분될 수 있죠. 그러니까 어디다 어떻게 흰색은 좀 이따가 여기다 덧붙일 건데 3개, 빵개, 빵개 이렇게 구조가 생길 수 있고요. 자 그다음에 빨간 장미를 2개, 1개, 빵개 이렇게 넣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1개, 1개, 1개 이렇게 넣을 수도 있습니다. 맞아요? 자 일단 이런 식으로 나눠서 들어갈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자 빨간색 장미를 저 상자에다가 넣는 방법 자체는 일단 몇 개죠? 세 가지죠, 세 가지. 여기 이제 뭐냐면은 이게 이제 A, B, C 상자 중 넣는 방법. 흰색은 좀 이따 넣고 빨간 먼저 넣자. 뭐 이런 식이 된 거예요. 자, 두 개, 1개, 빵개를 집어 넣는 방법은 몇 개죠? 아까 이런 거 했잖아요. 6개, 3팩토리얼이니까 6가지라고 했죠. 자, 얘가 뭐 방법적으로 몇 가지밖에 없다고 해야 돼. 이건 그냥 한 가지죠, 한 가지. 맞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상태냐면요. 이런 상태라고 봐야 돼요. 우리 A, B, C가 있는데, 자, 어떤 하나의 특정한 이게 꼭 A에다가 넣었다라는 건 아닌데, 3개의 상자 중 어떤 특정 값에다가 이 빨간색 장미가 이렇게 3개 있는 상태. 여기 3개에도 빨간색이 이미 있고, 여기 이렇게 B 있고, 여기 C 있는 상태.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자, 어떤 그 상자에는 빨간색이 2개 들어가 있고, 여기는 하나 들어가 있고, 여기는 안 들어가 있는 상태. 자, 마지막으로, 이렇게 있을 때 빨간 장미가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렇게 들어가 있는 상태. 요 세 상으로 나눠서 볼 수가 있거든. 그리고 여기까지 했으면 이제부터는 흰색을 열심히 넣으면 돼요. 이걸 이렇게 쓱 들고 오자. 이거 싹 들고 와서 이거 넣자. 그러면 자 질문할게요. 일단 여기 지금 문제에서 중요한 조건이 있었던 게 무조건 박스에는 2개 이상씩은 넣으라 했잖아요. 그죠? 그럼 봐봐. 여기 지금 흰색 4개, 5개인데요. 자, 여기다가 강제로 하나, 둘을 넣고 시작해야 됩니다. 맞아요? 그럼 나한테 있어서 이제 선택권은 뭐밖에 없어요? 하나 남았잖아. 흰 색깔 하나 남았죠? 흰 색깔 하나 남은 걸 여기 넣을래, 여기 넣을래, 여기 넣을래. 이것만 구분하면 되지 않냐는 거야. 그럼 몇 가지라고 볼 수 있어요? 이건 3가지인 겁니다. 쌤, 근데 여기다 넣는 거랑 여기 넣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이건 똑같은 게 아니죠. 상자 B와 상자 C는 다른 거니까요. 자, 이 상태도 마찬가지죠. 최소한 2개씩은 넣어야 하기 때문에 여기 흰색 하나, 여기 이제 흰색 2개를 넣어놓고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럼 흰색 몇 개 남아있죠? 지금 2개 남았잖아요. 남은 2개의 흰색 장미를 어디다 넣을 것이냐에 대한 내 선택인데, 이거는 경우수 어떻게 되죠, 그러면은? 이건 좀 귀찮긴 한데 서로다른 세개에서 중복하면서 2개를 뽑는다. 3H2개라고 써야 맞을 것 같습니다. 3H2개. 그쵸? 그리고 얘는 계산을 해보면은 4C2기 때문에 6가지. 마지막 거는 역시나 하나, 둘, 셋을 넣어놓고 시작하는 거거든요. 최소 2개라 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장미가 이번에는 3개를 넣었으니까 2개 남았죠, 2개. 잠깐만. 이게 맞아? 이거 잘못 쓴 거 같은데? 이거? 왜냐면 장미 지금 2개 남은 상태에서 남은 장미 2개를 쉬는 시간 더 줄게요. 여기서 이제 2개를 여기다가도 다 넣어버릴 수도 있잖아. 여기도 다 넣을 수 있고 여기도 다 넣을 수 있잖아. 하나씩만 줘야 되는 상황은 아닙니다. 이거 좀 3개라고 하면 잘못된 것 같아. 아니구나. 이거는 하나 남았었지? 이거 맞아. 소리. 그럼 얘는 사실상 뭐 얘랑 똑같은 구조일 것 같아요.
지금 이게 들어가 있는 장미 종류는 같지만 A, B, C라는 구분이 명확히 돼 있기 때문에 이거랑 똑같은 거라는 거죠.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2다를 만족하는 건 찾으세요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3H2라고 보셔야 돼요. 3H면 4C니까 6가지. 이거는 그래서 최종 답은 뭐냐면 아까 이렇게 요 라인에서 온 거 세 가지랑 세 가지를 곱하면 답이 뭐예요? 9가지죠. 9가지. 9가지. 자, 그 다음 요거랑 곱하면은 66에 36가지. 자, 그 다음 마지막에 이거 한 가지로 나온 것이 6가지로 쪼개질 수 있어. 그러니까 이거 1 곱하기 6이니까 6가지. 자, 이렇게 들어가야 맞지 싶거든요. 그러면 계산하면 몇이죠? 51. 자, 그래서 정답이 1번이다. 이런 식으로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해가요? 와, 그러니까 이 마지막 문제는 좀 확실히 제일 지금까지 했던 것 중에는 사실은 좀 제일 복잡한 구조예요. 종류도 막 여러 개 있고 거기다가 뭐 이 분할도 약간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케이스 나누기도 해야 되고 마지막에 중복조합까지 이제 들먹여야 되는 상황입니다. 되게 까다로운 부분. 자, 일단 됐나요? 여기까지. 그렇죠. 뭐 다음 시간에 과제는 그 113쪽 3번부터 남은 두 페이지의 문제 있잖아요. 이 조합 파트 문제 두 페이지만 더 해주면 됩니다. 뭐 이렇게 많이 내는 거 없고요. 자, 됐죠? 그래요. 집에서도 정말 한 10분이라도 더 투자해서 복습하는 게 참 중요해요.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수고했어.